우리 의뢰인분들이 이혼 상담을 오셔서 이혼은 결심했는데 이게 이혼 과정이 조금 막막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우리가 부부로서 사실 어떠한 재산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데 있어서 양측의 기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직접적인 경제 생활일 수도 있고 또는 뭐 가사노동, 이런 육아 이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안을 보면은 그 명의부터 굉장히 좀 균형이 없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 정말 모든 재산이 다 상대방 명의, 이제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의뢰인 명의로 일부 재산이 있는데 그만큼 또 대출이 상당한 경우예요. 근데 그 대출의 경위를 보면 의뢰인분 입장에서는 사실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이 요구해서 또 받고 또 받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정작 본인의 재산을 공유하지 않는 거예요. 소득이 이래저래 보면 상당한 것 같은데 얼마인지는 안 알려주고 최소한의 생활비만 주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뢰인분들이 저 사람이 날 이제 조종하려고 이러는 것 같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돈이 없게 만들어놔야 이제 본인이 수월하고 본인 돈은 점점 늘리면서 공유하지는 않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불균형이 결국에는 내가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고 있고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의뢰인분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이제 꽤 있는데요. 저도 뭐 한 두 가지 정도가 또 떠오르는데, 우리 의뢰인분이 이제 경제력을 갖는다는 게 뭐 예를 들어 회사를 다닌다면 내가 어느 정도 일을 연속적으로 하고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아서 뭐 승진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 커리어도 쌓고 어떤 급여도 높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내 의지만으로, 내 바람만으로 그게 안 되는 경우들도 꽤 보게 돼요. 그러니까 뭐 상대방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좋은 자리가 나왔다. 저기에 가서 이제 전임 교수가 되려고 하는데 등등 했더니, 뭐 1시간 거리? 가지 마. 너 그냥 집 근처에 있어야 되고, 에 이거 다 케어해야 되는데 뭐 어딜 간다는 거냐? 예를 들자면, 아예 일을 못하게 하거나 뭔가 기회가 있을 때 이제 발목을 잡고 발목을 잡아서 의뢰인분은 정작 안정적인 어떤 경제적인 그런 지위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본인이 그렇게 했으면, 본인이 경제적인 안정감을 의뢰인에게 주거나 이제 신뢰하고 존중하는 생활을 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제 본인만이 뭐 다 경제적인 것도 쥐고 있고 의뢰인 명의로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거예요. 아, 그래, 너 뭐 나 때문에 일 못했다는 거냐? 그거 우리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일 하고 내가 뭐 돈 줄게. 예를 들어. 근데 그 돈이라는 게 뭐 이혼 소송이 제기되면 언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제 끊어질 수 있는, 결국엔 경제권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부분도 알려드려야 되고, 내가 지금 이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느 시기에 할 것인지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판단을 돕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재산 분할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소송 중에 상대방이 일방적인 생활비를 끊었을 경우 이거에 대해 부양료가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뢰인분이 현실적으로, 아, 내가 재산 분할을 받기까지 꽤 시간이 걸릴 수 있구나. 그 중간에 물론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해 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기까지는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현실적인 방향을 세우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의뢰인분의 명의로 부동산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만큼 대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상대방이 계속 뭐 받아달라 받아달라 해서. 그래서 그 대출의 원리금만 해도 상당한데 문제는 그 부동산을 내놔도 팔리지를 않아요. 그 내가 상대방 때문에 지금 일도 안 하고 뭐 전업주부로 살아왔는데 지금 막상 일을 알아보니까 내가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벌 수 있는 돈이 예를 들어 100만 원대더라. 근데 이걸로는 원리금도 안 나오는데 상대방이 막 협박을 하면서 지금 생활비를 끊는다고 한다. 뭐 이런 막 각종 우려를 이제 안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뭐 상대방이 이걸 지급 안 해서 뭐 이 부동산이 예를 들어 뭐 경매되고 이러면 공동 재산이 사라지고 이런 비합리적인 결과가 초래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분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그럴 수 있고 이런 게 우려되고 그러실 수 있죠. 일단은 우리가 어쨌거나 근데 이혼이라는 게 모든 게 완벽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분이 결심해서 진행하시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또는 상대방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먼저 모든 걸 중단하고 이혼 소장을 접수하기도 하는 것이 이혼인지라,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사안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현실적으로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양료가 쉽진 않지만 이게 정말 필요한 사안이라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활용해 보기도 하고요. 또 현실적으로 이제 시간이 걸리다 보니 그 과정에서 상대방과 최대한 협의나 조정을 끌어내서 일부라도 이제 하거나 또는 이제 최종 재산 분할을 잘 받으셔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바꿔 말하면 소송 기간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있고 만일 그게 부양노동으로 보완이 된다면 이게 마무리되면 정말 이제 편안해지는 거죠. 우리가 가압류도 해두었고 재산 분할을 굉장히 합당하게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우리가 좀 편안하게 이제 지내실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그 과정을 우리 한번 현실적으로 잘 준비하고 우리가 또 법원에 주장할 수 있는 거 주장해서 소송 중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거 보호받고 최종적으로 안전하고 명확하게 재산 분할을 합당하게 정리해서 또 이혼 후의 생활이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해지실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